사실 관계는 갈등 해결 성향을 파악하면 되고, 생활 습관은 그 사람이 내가 거슬리는 걸 안 하면 되고요. 커리어는 내가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배우자감인 거를 전략적으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럼에도 관계를 망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빰빠라밤빰빰빠라밤빰빰 빠라바라밤.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한 이유, 간단히 말하자면 술, 담배, 여사친, SNS, 게임 이 부문에서 모두 합격점이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장점인 거고, 제가 뒤에서 할 얘기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2, 3년 만난, 아니면 그 이상을 만난 연인이 있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기가 너무 싫어서 당시에 이미 연애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질리기도 했었고, 약간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러면 다음 만나는 사람은 사귀기 전부터 배우자감인지 아닌지 내가 기준을 잡고 봐야겠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감정 낭비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소중하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항상 파워 P로 살았지만 이 결혼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같은 활동을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을 되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사귀기 직전에는 결혼이랑 가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막연하게 결혼 생각 있냐? 만약에 있다면 언제쯤 하고 싶냐? 혹시 본인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냐?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 있냐? 지금의 가정은 어떠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제 얘기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딱 듣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바로 결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잘하면 나랑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가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돈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 패턴이랑 씀씀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봤어요. 수입은 바로 공개하기도 조금 그렇고 뭔가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습관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월에 고정비 얼마 나가는지 알고 있어? 한 달에 얼마 정도 써? 혹시 지금까지 얼마 정도 모았어? 혹시 빚은 있니? 이런 약간 현실적인 것들을 되게 직설적으로 많이 물어봤거든요. 항상 신상을 산다던가 뭐 외식비, 배달, 술값, 약속값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게 과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돈이 없어? 괜찮아. 모으는 건 같이 하면 되고 더 벌고 덜 쓰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의 씀씀이는 잘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결혼, 가족, 재정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깊게 봤고 여기서 배우자감으로 괜찮겠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그럼 결혼 전제로 만나볼까?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 생활 습관, 커리어 이런 얘기들을 더 딥하게 했었죠. 사실 관계는 갈등 해결 성향을 파악하면 되고, 생활 습관은 그 사람이 내가 거슬리는 걸 안 하면 되고요. 커리어는 내가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배우자가 봤을 때 내가 갈등 해결에 우호적이고 내 생활 습관이 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커리어 목표가 그 사람이 응원할 수 있는 방향이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배우자감인 거를 전략적으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럼에도 관계를 망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 사실 기대라는 걸 하면, 그것도 과하게 하면 기대가 충족이 돼도 적당히 만족스럽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사람 마음이 너하고 나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상대방이 항상 내 기대를 충족할 수는 없어요. 나도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고, 그럼 그렇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어떤 실망, 거기서 많은 상처를 입는데 문제는 나도 입고 그 사람도 입는다는 거예요. 특히 상대는 죄가 없어요. 기대라는 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런 일로 갈등이 몇 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내 눈치만 보다가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렇게 나는 사랑은 뭘까 하면서 마음도 내가 닫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지. 이걸 깨닫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짝을 못 찾고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사실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봐줄 수 있는 거,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인지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기대라는 단어를 삭제를 해버려야 돼요. 그냥 나는 기대가 뭐예요? 게슈탈트 붕괴 현상 그냥 삭제해버려야 돼. 처음 보는 단어처럼. 그리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중요했던 거가 있는데 돈이 아니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일궈 나가는 게 약간 신혼의 묘미? 완전히 돈 하나 때문에 결혼 생활을 망친다? 이거는 좀 아니고 대신 돈이 촉발제가 돼서 갈등 해결을 미숙하게 했을 때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갈등 해결. 대화로 어떻게든 풀어나가려 하는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맛있지? 나 이거 왜 먹고 있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작은 거 하나로 감정이 막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그걸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결혼 생활 중에 크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살짝 덮어놓고 약간 어물쩡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태도로 갈등을 해결해버리면 아니 갈등을 냅둬버리면 결국엔 어떤 일이 다시 일어나요. 똑같이. 근데 더 크게.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이 좀 현명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타입이고 저는 좀 회피형이었는데 사실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남편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먼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약간 미친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미안해가 아니라. 그래도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약속을 이행하는 태도. 저는 사랑에 비슷한 말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매일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는 약속. 뭐 매일 아침에 단백질 가득한 식단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매일 그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피곤하나 뭐 어쩌나 한결같은 그 마음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약속한 거를 우리가 약속한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애정전선을 좀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과정 그게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결혼하신 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방법은 매일 부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교감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저녁에 아기 재우고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과일 조금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해주면서 진짜 시시콜콜하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서로 일을 하거나 아이가 있으면 배우자 얼굴을 보고 각 잡고 얘기하는 시간이 정말 드뭅니다. 연애할 때야 뭐 각 잡고 시간을 내서 데이트라는 걸 하는 건데 부부 생활은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내서 그 상대방을 만나야 합니다. 애정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거 딴소리인데 남자 여자 구분해서 말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직은 사회 분위기가 결혼은 남자 쪽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좀 성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애인이 왜 나한테 결혼 얘기를 안 할까? 남자는 너무 좋고 결혼하고 싶은 상대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미루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로 하는 결혼 자금이 있고 내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룰 수 있겠지만 결혼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최소한의 목표를 같이 공유합니다. 아니면 뭐 부모님께 소개를 하던가요. 근데 이런 액션이 하나도 없고 결혼 얘기만 나오면 뭔가 우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진다? 그럼 약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혼은 아닌 거예요. 몇 년 기다려도 진척이 없을 겁니다. 먼저 결혼을 해본 사람으로서 좀 주절주절 얘기를 해봤는데요. 주관적인 기준을 담은 이야기이긴 했지만 혹시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니 나랑 잘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